TV 보도 말고 정식 그 국가 그 보고 체계를 통해서도 전원 구조됐다는 잘못된 보고가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까? 전원 구조라는 거는 이제 아마 언론에서 나온 그렇죠? 얘기일 것 같고요. 예. 저희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저희도 공식 보고를 없었죠? 받았습니다. 예. 해경 상황실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떤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190명이 추가로 구조됐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텔레비전 보고 대통령 보고 드린 게 아니고 추가 구조됐다. 예. 예. 그 보고가 잘못됐다는 건 언제 보고 받으셨어요? 그게 이제 2시 25분경에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김장수 실장께서는 그 배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얘기는 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게 된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이제 구조 인원을 보니까 그럼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마 배 안에 다 있지 않겠냐. 이렇게 아마 해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황실에서 190명이 추가 구조돼서 그건 지금 파악이 안 되는 배, 진도 행정선에 타고 이동 중이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착오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착오가 생겼지만 그러니까 190명 추가 구조로 해서 전원 구조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건 알고 계셨다는 네, 그렇죠. 한 취지네요. 그렇더라도 100여 명이 아직 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의 심각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그 연설문 이런 관련돼서는 외교안보 문서가 저 제3자한테 전달되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누가 제3자가 들어와서 고친다는 건 제가 상상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린 거죠. 근데 지금 그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지금 그 청와대 내 비서관들이 그 최순실 씨로 알려져 있는 최소원 씨하고 이메일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많은 자료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런 게 지금 외교안보실에서 그런 보안 문제도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보안은 그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런 내부 보안은 민정수석실 소관, 외교안보실 소관은 아니다. 예, 저희는 보안 문제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외교안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증언 취지를 보시면 그건 부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밀 문서 같은 거를 제3자하고 그렇게 이메일 등을 통해서 주고받든지 아니면 문서를 통해서 주고받고 하는 것은 증인이 알기로는 적절치 않은 것이죠. 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지금 그 유출된 문서 중에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 많이 나갔거든요. 네. 그건 정말 국가 기밀 아닙니까? 대통령의 순방 일정은 기밀 사항입니다. 예, 그것도 말하자면 그걸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공무원은 그 업무와 관계 있는 사람들은 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업무와 관계 없는 사람이 예를 들면 저도 공무원이지만 제가 가서 대통령 순방 일정 보여주세요. 그럼 보여주십니까? 그건 뭐 경호상 안 되는 거겠죠. 목적으로 그건 대통령의 일정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세월호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항상 문서로 하나요? 저희들이 이제 구두로 보고 드리는 것도 있고 또 문서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 세월호 관련 사항은 좀 일보를 문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시급한 사항은 뭐 전화나 이 구두로 보고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시급한 사항은 보고를 드리는데 당시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황 인식이 이것이 굉장히 화급하고 시급한 상황이란 그런 인식이 그렇게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초에 9시 24분에 전파를 받고 상황실로 가서 파악할 당시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문서를 작성하는 동안에도 계속 상황이 바뀌고 그 사후에 밝혀진 일이지만 기울기도 계속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면 문서가 다 완성돼서 그 출력했다는 10시 그 시간에는 이미 문서 내용에 기재된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런 상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재판관님 말씀대로 사후적으로 보니까 그때 벌써 이미 배는 구하기 어려운 정도로 기울었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9시 반과 10시 사이 그 사이에는 그 해경으로부터 추가 보고가 안 들어왔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보고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를 해서 거기 구조 세력이 얼마냐, 현재 구조된 인원은 몇 명이냐 이런 걸 추가로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파악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그럼 대통령께 보고를 10시에 드렸습니다. 문서 보고가 예. 됐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하여튼 문서로 보고했다는 거는 그 당시에도 시급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서로 보고했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초기 저희가 받은 내용이 너무 없어서 그걸 가지고 바로 전화드리기는 뭐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를 파악을 해서 그걸 정확하게 문서로 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출력이 10시에 돼서 대통령께 도달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그 피청구인이 밝힌 피청구인 대리인이 그 재판부에 제출한 것에 따르면 10시 15분에 피청구인이 그 전원 구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피청구인의 지시는 그 안보실장에게 전화로 한 것인가요? 예, 유선이 아니라 전화로 핸드폰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핸드폰에 대한 통화 기록은 남아 있습니까? 통화 기록은 제가 알기로는 남아있지 않은 걸로 알고 1년 이상 보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바로바로 저희가 이제 듣고서 기술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실 자체가 그냥 통화 기록의 요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때 그럼 피청구인으로부터 그 통화를 받은 데 대한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 기록한 문건이 있나요? 저희 문건이라는 게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팩트단가 거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요? 저희가 대통령께 청와대 웹사이트에 올린 아마 이것이 팩트다 거기도 간단하게 요지가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통령께 김장수 실장이 예.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 그 네. 지시를 기록한 문건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문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그 내용을 전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대통령께 지시를 안 받고 내용을 만들어서 전파할 수는 없습니다. 그날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밝힌 것에 따르면 12시 50분에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피청구인에게 10분간에 걸쳐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통화로. 예. 그에 대한 통화 기록은 있다는 것인데 왜 세월호에 관련된 그 대통령의 여러 번에 걸친 지시에 대한 통화 기록은 없는 건가요? 통화 기록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면 이제 송화자, 수화자가 쭉 가면서 시간대를 어떻게 얘기하다 이런 상세한 기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김장수 실장이 받고서 저희한테 지시를 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파한 걸 남겨놓은 건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송화자, 수화자 간의 상세한 통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최원영 수석의 통화 기록은 어떤 내용이 있는 겁니까? 저는 그 통화 기록 내용은 모릅니다만 그 당시 아마 고용복지 수석 그 업무 때문에 그때도 굉장히 그게 아주 논란이 많이 됐던 사안이고 그래서 아마 그 기록을 상세히 그 관련 부서에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통화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지시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사안에 무슨 그 사안에 대해서 쭉 내용을 가지고 협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1시 좀 넘어서 이제 단원고 그러니까 학생들을 전원 구조했다라는 그런 이제 오보가 뜨기 시작했었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10시 30분을 전후해서 그게 잘못된 보도라는 것도 역시 방송에 나왔습니다. 10시 30분에 나온 건 아니죠. 10시 11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10시 30분에 보도가 오버라는 게 나올 수 없죠. 10시 30분 전후해서 나왔습니다. 아니 11시부터 전원 구조가 나왔는데 단원고 학생들이 구조됐다고 나왔는데 10시 반에 오버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11시 반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10시 반이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잘못 얘기한 모양인데 11시 반에 이미 나중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밝혀진 것이 11시 반 전후에서 그것이 오보라는 것이 다 방송에 되었다고 나왔는데요. 그 안보실은 이제 전원 구조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2시 25분에야 인지를 했다는 것이죠. 예. 그럼 그 사이에는 뭘 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판관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이 약간 그 혼돈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190명이 구조됐다는 건 단원고 학생들이 구조됐다고 받은 게 아닙니다. 승객이 190명 추가 구조가 됐다고 받은 거고 단원고 학생이 전원 구조됐다는 걸 저희 대통령께 보고 드린 적이 없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대로 아니 보고의 오버라는 게 문제를 제가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11시 반에 그런 오보가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오보를 정정하는 보도들이 이미 다 나왔는데 그렇게 전원 구조되었다는 것을 2시 반에서야 어떻게 인지를 할 수가 그러니까 있나요? 그 지금 11시 그 1분 3분 요때 MBC인가 MBN 이런 데 나온 방송은 학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승객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받은 거는 학생이건 승객이건 하여튼 구조가 그러니까 단원과 학생이 전원 구조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오보라는 것이 11시 반에 이미 밝혀지고 있는데 그것을 2시 25분에 가서야 인지를 했다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정확히 상황 파악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단원과 학생들이 전원 구조됐다는 게 오보로 판명된 건 재판관님 하신 말씀 맞습니다만은 거기든 승객이 190명 구조됐다는 건 저희가 해경 상황실로서 받은 보고인데 그것이 13시 13분경에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통령께도 그때 보고를 드렸고 이거는 승객하고 단원과 학생하고는 다른 겁니다. 글쎄, 뭐 그건 알겠는데 네. 그래서 그건 뭐 학생이 다른 걸 내가 물어볼게요. 513정이 11시 10분부터 그 자체 맞습니다. 영상 장비로 실황 중계를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때는 이미 배가 전복이 완전히 된 상황이었지 예, 않습니까? 전복이 완전히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구조가 대부분 이렇게 구조가 된 상황이라면 그 사이에 영상 장비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게 구조가 된 상황이면 더 이상 구조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2시 반까지 그걸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면 그 상황실은 그 사이에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190명이 추가로 구조된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100여 명이 남아 있습니다. 배 안에.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190명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그쪽에서 보고는 진도 행정선에 타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왔습니다. 그런데 진도 행정선은 거기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게 이동 중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들어와야만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팽목항에 진도 행정선이 들어올 때 그때 이제 확인이 되는데 그거를 나중에 물어봤는데 지금 들어왔느냐 왜 안 들어오냐 배가 들어온다 그러더니 근데 거기서 알아보겠다고 해서 그 추후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 3시간 동안 그에 대한 추후 보고가 없었다는 건가요? 예, 저희가 물어봤는데 거기 답이 없어요. 자기들도 파악을 하고 있었죠. 거기서도. 근데 파악이 안 되니까 보고를 못 한 겁니다. 그러면 그 피청구인이 이제 5시 넘어서 중대본에 이제 가서 한 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뭐 구체적인 내용을 다 얘기할 건 없고 결국 특공대 투입과 구명조끼 착용에 관한 이제 궁금한 것을 이제 물어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의 피청구인의 그러니까 그렇게 특공대가 투입했는데 진척 정도가 어떠냐 또는 그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왜 발견을 못하느냐 이런 것은 그 선내에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하라는 게 이제 오전에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는 그 사이에 대통령이 지시를 했으니까 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때 뭐 사실 저희들도 그걸 보면서 뭔가 저희들 특공대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보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건 이제 나중에 과학적으로 물론 시도하다가 못 들어간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특공대가 만약 그때도 빨리 들어가기를 원하셨고 그게 진짜 이 상황은 특공대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건 아마 대통령께서는 판단을 못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럼 상황실에서는 특공대가 진입을 특공대든 다른 구조 인력이 그 선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파악을 못했습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추후에 과학적 조사를 하고 감사원에 조사하고 또 합동조사본부에서 조사를 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경이나 이런 데서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못한다는 것이 아마 숙지가 안 돼 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증인의 주장은 피청구인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중대본에 방문했을 그 당시에 선체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데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는 주장이군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그날 외교 안보실에서 국가안보실에서 여러 차례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서면으로도 3번 보고를 하고 또 유선으로도 예. 3번을 보고 있다고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2시 50분까지. 근데 이제 그 서면 보고 두 번째 서면 보고 그게 아마 피청구인들이 낸 성명상 그 거기에 붙어 있는 그 1, 2, 3보가 서면이 붙어 있는데 그 2보에 보면은 2보가 10시 40분에 출력한 시간이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예, 10시 40분에 예, 출력이 된 예. 2보인데 거기에 보면 배 기울기가 그 62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슨 그림 같은 게 하나가 붙어 있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10시 반에 지금 다 아까 다 예, 그래서 이제 작업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지금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배 각도를 저희가 정확히 알게 됐는데 당시 상황에 저희가 이제 그 말씀을 재판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 이제 배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그 작성자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이거 YTN에 나오는 화면을 캡처해서 넣었다. 근데 그때는 생중계가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스틸 사진으로 누가 거기서 현장에 있던 사람이 찍어서 보낸 거를 받아서 방송에 아마 띄웠는데 거기에는 그 시간이 안 남아 있습니다. 이게 몇 시에 촬영한 거라는데. 그러면 그거를 좀 보고 그냥 각도를 재본 건가? 어떻게? 예, 나중에 이거 어떻게 잘못된 짐작으로? 저희가 잘못된 보고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3보가 11시 20분에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10시 49분에 뭐 다 침몰했다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지금 10시 반하고도 약간 또 시간 차이가 있는데. 예. 그러면 이런 보고를 할 때는 이게 이 차장이나 실장이 다 이렇게 체크를 합니까? 어떻게 제 보고서는 저희가 체크를 하죠. 체크를 합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11시 10분 보고서 이제 3보로 오전 중에 마지막 보고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배 그림이 뒤집어진 그림이 있습니다. 전복된 그림이.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시 10분에 저기 해경 513호가 ENG 카메라가 장착되고 위성 송출이 되는 배입니다. 그게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이제 중계 방송을 저희가 그대로 중계되는 걸 봤기 때문에 이 그림은 정확한 걸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아까 513호에서 ENG 영상을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했다는데 11시 10분부터입니다. 어떤 국정조사 회의록이나 이런 걸 보면 278호에서 한 거 아니냐, 그 받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아직 처음 도착한 데가 513호입니다. 513호에서 받은 거다. 그 이후에도 해경에 여러 배들이 들어가면서 전부 그 ENG 장치가 되어 있는 배들이 3척인가 더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11시 좀부터 떴던 방송 보도들은 금방 이제 이게 잘못된 것이 밝혀진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그런 보고를 해경이나 이런 데서 보고를 청와대에서 받은 바도 없고.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질문하고 계셔서 그런데 근데 1시 좀 넘어가니까 이게 190명이 다시 추가로 구조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아마 이제 그런 혼동이 계산상 혼동이 생긴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중복 계산이 됐든지 중복 계산된 걸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1시 저희가 대통령께 보고된 게 1시 13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어디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관리센터에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그 해경 한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합니다. 190명 추가 구조가 사실인지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해경 본청은 서해청에서 보고받았으나 확실치 않다. 이렇게 거기 녹취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보고가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아마 정무수석실에서도 보고가 가고 안보실에서도 그날 계속해서 뭐 보고가 그렇습니다. 정무수석실은 주로 다 서면 보고로 이루어져 있고 사회안전비서관이 거기 있기 때문에 담당 비서관이 거기 있으니 거기서 이제 계속 또 보고가 쭉 이루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정무수석실에도 그까지를 포함해서 180명이다 190명 더 하니까 370명이 구조됐다 뭐 이렇게 보고가 된 것 같다가 이게 1시 반쯤에는 위기관리센터에서 이게 중복 계산이 돼서 된 거라는 거 확인하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190명이 그럼 어디 있느냐. 그러더니 이거 진도 행정선에 타고 있다 이랬는데 진도 행정선이 팽목항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팽목항에 거기서부터 얼마나 걸리냐 했더니 뭐 얼마 걸린다 해서 그때에 대해서 그럼 들어왔냐 했더니 배가 안 들어왔다는 거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190명을 타려면 큰 배일 텐데 저희 그때 해군 장교의 말에 의하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장에서 급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있다고 봐요, 저도. 그런데 그리고 거기서 또 공식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또 의심할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1시 반쯤에 해경의 이 위기관리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위기관리센터가 모든 정보가 모이는 데 아닙니까? 전체 상황이 모든 국가기관하고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인데 1시 반쯤에는 파악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는 게 2시 좀 넘어서 이것이 2시 20 몇 분, 잘못됐다 25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일에 이게 그 남은 것도 꽤 되는 거예요. 지금 470몇 명이 되니까 남은 숫자도 뭐 100여 명이 100여 명이 승객이 되니까 있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 적어도 10시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10시 15분 또 안보실장하고 통화를 하고 또 10시 반에 해경 청장하고 통화를 했으면은 뭐 특공대까지 투입하는 그런 걸 했으면은 적어도 이 위기관리센터의 상황실에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아까도 제가 이제 그 당시 일반적인 상황, 일반인들이 가졌던 상황 인식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권성동 위원장께서 그때 증언하신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보고받으시고 뭐 상황실로 오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대통령께서 저희 상황실에 오시는 경우는 대개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든지 그 뻔히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고 진행되는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뭐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쐈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제 오셔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여시고 그러는데 작년에만도 제 기억에 한 7번인가 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초기 상황 보고였고 그게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간다 그런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또 그렇게 보고를 드리지도 않았고 막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증인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국가안보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라고는 인식을 안 했다는 느낌이 증언에 의하면 좀 그런 느낌이 오는데. 아니, 긴박한 상황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상황을 파악을 하고 보면은 그날 99번 통화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그래서 9시 20분부터. 근데 대통령께서 바로 내려와셔서 상황을 하실 정도의 상황이라는 그런 심각성은 아니었다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몰랐을 수도 있고 보고가 늦어져서 뭐 몰랐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상황에서는 난 대통령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에도 안 나오시면은 적어도 모시러 가가지고 이 현장에 나오셔야 된다. 이 국민들이 그래야 안심을 한다. 말하자면 꼭 그분이 나와서 구조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꼭 구조가 그런 데서 성공한다고 아니라도 적어서 나와서 국가의 이 상황에서 대통령 얼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러니까 초기 상황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인식이 이게 대통령께서 나오셔가지고 막 진두지휘를 하셔야 상황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부재했다는 이 부분이 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관저에 계셨으니까 뭐 직무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니까 또 그럴 수는 있나. 그러나 이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 적어도 왜냐하면 이 국가 위기에 해당하는 재난 사고 아닙니까? 이 사고는 아까도 증인도 인정했다시피 이 재난 사고가. 그 재난의 성격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 오전 상황에서 이게 국가 재난 사고다라고 인식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70 승객하고 선원까지 해서 470 몇 명 정도가 타고 가서 침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위기 상황이라고 안 보시는 겁니까? 아니 계속 저희가 구조 상황을 보고 드리고 대통령께서는 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상황에서 위기관리센터에서 관리를 했으면 이건 위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물어봅시다. 예. 대통령께서 지금 관저에서 그 직무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관저에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아니, 저희들이 계속해서 10시 반 이후에는 가서 문서로 보고드리고 전화로 보고드리고 침몰한 상황인데 지침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저희는 뭐 대통령께서 상황실에 오셨다고 그래서 다르게 지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건 하여튼 인식이 하여튼 뭐 사고 발생 시보다는 10시에 인식을 하셨다니까 우선 그 인식이 좀 늦어졌고 그다음에 인식을 어느 정도 했느냐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보고를 받았으면은 뭐 그 인식이 나는 정확한 인식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으면 현장에 나왔든지 아니면 그 관저에 계시더라도 아마 적절한 지시를 계속해서 했었어야 되리라고는 싶은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10시 15분에 안보실장하고 통화하면서 지시한 내용하고 또 그 지시한 내용은 해경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받아 적으라 하면서 VIP 지시사항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10시 반에 해경청장하고 특공대를 투입을 해라. 그러고는 나중에 이제 다른 건 쭉 없다가 이 구조가 이렇게 인원이 잘못됐느냐를 한번 질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대본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딱 그 상황인 겁니다. 대통령이 하신 지시하고 조치하고 그런 내용들은 행동들은. 그래서 나는 이 점에서 이제 이것이 헌법 위반이 되느냐 법률 위반이 되느냐 문제는 별도로 쳐두고 그 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뭐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모르지만 국가안보실에서 그렇다면은 그 전체 상황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들은 누가 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청와대 비서진이나 요 세월호 사건 문책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세월호 사고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사실 전체적인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던 건 맞습니다만 그 당시는 그걸 인식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만약 저희가 그 상황을 인식했다면 대통령께 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했을 텐데 보고서를 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저희가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건 뭐 저희들이 그 정보 들어오는 정보라든지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책임과 관련해서는 사후에 저희가 감사원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자 처벌에 관한 건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청와대 내에서 비서진이나 이런 뭐 여기 참모진에 대한 문책을 한 적이 있었냐 물어보면 다른 사람들 처벌받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거는 아마 그 당시 감사를 다 해서 책임 소재를 따져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직원이 징계를 받았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뭐 김장수 실장이 징계를 문책 인사를 김장수 실장은 그 위에 좀 다른 문제로 해서 면직이 됐습니다. 이걸로 문책을 한 건 아니죠? 뭐 세월호 관련 사건이죠. 세월호 관련 사건? 예. 그건 뭔가요? 그 당시 그럼 책임이 누가 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컨트롤 타워 문제에서 그것이 사회적 논란이 됐고 그래서 면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책을 한 겁니까? 글쎄 여기 뭐 제가 그래서 근데 분명히 문제가 됐던 건 그 당시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이런 문제 가지고 사회적 논란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관저에서 이제 관저에도 집무실이 있다. 이 이야기는 2014년 7월 7일 날 운영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이랑 이렇게 모셔놓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회의록을 보면은 관저 집무라는 개념은 안 나오더라고요. 어디 계신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가 주로 나오지. 그런데 이제 그 며칠 뒤에 가면은 관저도 집무하는 곳이다 이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왜 그 처음 운영위원회 조사할 때는 관저에서 집무를 했다 이 말씀을 왜 안 하신 건가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더라고요. 자세히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김기춘 실장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까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그 대통령님이 어디 계시고 뭐 하는 이 동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굉장히 꺼려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요거와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만일에 이제 통상 공식 일정이 없으시면은 관저에서 이제 근무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일에 그날 그냥 통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9시에 뭐 대통령이 출근하신다. 나는 다른 대통령이 몇 시에 출근하는지 저도 아는 바가 없는데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9시에 출근하니까 9시에 출근하신다 그러면은 출근해서 본관에 근무를 하셨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어땠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의견을 내가 물어보는 건데. 예. 제 생각에는 뭐 차이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왜 차이가 없었으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대통령께서 일하시는데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인식의 시점, 인식이 지연된 거하고 인식의 수준하고 이것이 같이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인식의 시점이 좀 빨라질 수는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바로 구두로 누구가 대면복으로 왔을 때 들으면서 여기 여러 가지 의문난 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문난 것을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보고를 받을 때
그럴 때 효과라는 건 굉장히 빠른 그 상황에 대한 인식도 되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가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못한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지리적으로 보면 사실은 본관이 저희 사무소 훨씬 멀습니다. 관저보다. 관저가 훨씬 가깝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지라고는 보질 않고요. 시간적으로도 오히려 관저가 더 가깝습니다. 저희가 전달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실제 대면에서 보고하고 그걸 좀 받았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신 걸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김장수 실장이 그 건에 대해서 증언한 거는 이렇습니다. 당시 상황을 안보실장으로서 계속 파악하면서 또 조치를 할 게 있는지 이 뭐 중대본이나 지시하고 저희 상황실 내에서 계속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이 가서 대통령께 대면에서 막 보고해서 뭐 질의응답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본인이 생각했다라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전지적 시점에서 그 문제를 들여다볼 때하고 그 상황이 벌어진 당시의 상황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제가 부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이제 송화자, 수화자가 쭉 가면서 시간대를 뭐 또 얘기하다 이런 상세한 기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김장수 실장이 받고서 저희한테 지시를 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파한 걸 남겨놓은 건 있습니다만은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송화자, 수화자 간의 상세한 통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최원영 수석의 통화 기록은 어떤 내용이 있는 겁니까? 저는 그 통화 기록 내용은 모릅니다만 그 당시 아마 고용복지 수석 그 업무 때문에 그때도 굉장히 그게 아주 논란이 많이 됐던 사안이고 그래서 아마 그 기록을 상세히 그 관련 부서에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통화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지시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사안에 무슨 그 사안에 대해서 쭉 내용을 가지고 협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1시 좀 넘어서 이제 단원고 그러니까 학생들을 전원 구조했다라는 그런 이제 오보가 뜨기 시작했었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10시 30분을 전후해서 그게 잘못된 보도라는 것도 역시 방송에 나왔습니다. 10시 30분에 나온 건 아니죠. 11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10시 30분에 보도가 오버라는 게 나올 수가 없죠. 10시 30분 전후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11시부터 전원 구조가 나왔는데 단원고 학생들이 구조됐다고 나왔는데 10시 반에 오버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11시 반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10시 반이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잘못 얘기한 모양인데 11시 반에 이미 나중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밝혀진 것이 11시 반 전후에서 그것이 오보라는 것이 다 방송에 되었다고 나왔는데요. 그 안보법으로 많은 자료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런 게 지금 외교안보실에서 그런 보안 문제도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보안은 그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런 내부 보안은 민정수석실 소관, 외교안보실 소관은 아니다. 예, 저희는 보안 문제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외교안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증언 취지를 보시면 그건 부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밀 문서 같은 거를 제3자하고 그렇게 이메일 등을 통해서 주고받든지 아니면 문서를 통해서 주고받고 하는 것은 증인이 알기로는 적절치 않은 것이죠. 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지금 그 유출된 문서 중에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 많이 나갔거든요. 네. 그건 정말 국가 기밀 아닙니까? 대통령의 순방 일정은 기밀 사항입니다. 예, 그것도 말하자면 그걸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공무원은 그 업무와 관계 있는 사람들은 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업무와 관계 없는 사람이 예를 들면 저도 공무원이지만 제가 가서 그 대통령 순방일정 보여주세요. 그럼 보여주십니까? 그건 뭐 경호상 안 되는 거겠죠. 목적으로 그건 대통령의 일정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세월호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항상 문서로 하나요? 저희들이 이제 구두로 보고 드리는 것도 있고 또 문서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 세월호 관련 사항은 좀 일보를 문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시급한 사항은 뭐 전화나 이 구두로 보고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시급한 사항은 보고를 드리는데
당시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황 피청구인이 그 전원 구출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피청구인의 지시는 그 안보실장에게 전화로 한 것인가요? 예, 유선이 아니라 전화로 핸드폰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핸드폰에 대한 통화 기록은 남아 있습니까? 통화 기록은 제가 알기로는 남아있지 않은 걸로 알고 1년 이상 보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바로바로 저희가 이제 듣고서 기술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실 자체가 그냥 통화 기록의 요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때 그럼 피청구인으로부터 그 통화를 받은 데 대한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 기록한 문건이 있나요? 저희 문건이라는 게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팩트다인가 거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요? 저희가 대통령께 청와대 웹사이트에 올린 아마 이것이 팩트다 거기도 간단하게 요지가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통령께 김장수 실장이 예.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 그 네. 지시를 기록한 문건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문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그 내용을 전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대통령께 지시를 안 받고 내용을 만들어서 전파할 수는 없습니다. 그날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밝힌 것에 따르면 12시 50분에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피청구인에게 10분간에 걸쳐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통화로. 예. 그에 대한 통화 기록은 있다는 것인데 왜 세월호에 관련된 그 대통령의 여러 번에 걸친 지시에 대한 통화 기록은 없는 건가요? 통화 기록이란 TV 보도 말고 정식 국가 보고 체계를 통해서도 전원 구조됐다는 잘못된 보고가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까? 전원 구조라는 거는 이제 아마 언론에서 나온 그렇죠. 일일 것 같고요. 예. 저희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저희도 공식 보고를 없었죠? 받았습니다. 예. 해경 상황실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떤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190명이 추가로 구조됐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텔레비전 보고 대통령 보고 드린 게 아니고 추가 구조됐다. 예. 예. 그 보고가 잘못됐다는 건 언제 보고 받으셨어요? 그게 이제 2시 25분경에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김장수 실장께서는 배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얘기는 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게 된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이제 구조 인원을 보니까 그럼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마 배 안에 다 있지 않겠냐. 이렇게 아마 해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황실에서 190명이 추가 구조돼서 그건 지금 파악이 안 되는 배, 진도 행정선에 타고 이동 중이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착오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착오가 생겼지만, 그러니까 190명 추가 구조로 해서 전원 구조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건 알고 계셨다는. 네, 그렇죠. 그런 한쪽에 취지네요. 그렇더라도 100여 명이 아직 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의 심각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연설문 이런 관련돼서는 외교안보 문서가 제3자한테 전달되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누가 제3자가 들어와서 고친다는 건 제가 상상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린 거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지금 청와대 내 비서관들이 최순실 씨로 알려지는 최소원 씨하고 이메일을 공유하는 인식이 이것이 굉장히 화급하고 시급한 상황이란 그런 인식이 그렇게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초의 9시 24분에 전파를 받고 상황실로 가서 파악할 당시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문서를 작성하는 동안에도 계속 상황이 바뀌고 그 사후에 밝혀진 일이지만 기울기도 계속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면 문서가 다 완성돼서 출력했다는 10시 그 시간에는 이미 문서 내용에 기재된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런 상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재판관님 말씀대로 사후적으로 보니까 그때 벌써 이미 배는 구하기 어려운 정도로 기울었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9시 반과 10시 사이 그 사이에는 해경으로부터 추가 보고가 안 들어왔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보고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를 해서 거기 구조 세력이 얼마냐, 현재 구조된 인원은 몇 명이냐 이런 걸 추가로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파악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그럼 대통령께 10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서 보고가 예. 됐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하여튼 문서로 보고했다는 거는 그 당시에도 시급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서로 보고했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초기 저희가 받은 내용이 너무 없어서 그걸 가지고 바로 전화드리기는 뭐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를 파악을 해서 그걸 정확하게 문서로 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출력이 10시에 돼서 대통령께 도달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그 피청구인이 밝힌 피청구인 대리인이 그 재판부에 제출한 것에 따르면 10시 15분에